LA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전 통역사의 불법 도박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타니는 전 통역사의 불법적인 행동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해커 7명이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냥을 나간 두 형제가 퓨마한테 공격당해 20대 형이 숨지고 10대 동생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박세리 감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가자 전쟁의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연방은 거부권 대신 기권을 행사했는데 반발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대표단을 파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휴전 촉구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 나라가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14 votes in favor, 0 vote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안보리가 가자 전쟁의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작년 10월 7일 전쟁이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새로운 결의에는 이슬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즉각 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과 인도주의적 접근의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하마스 측은 결의안 통과를 반기면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당장 교환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ust be a turning point. This must lead to saving lives on the ground. 반면 이스라엘은 휴전의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It gives the Hamas terrorists the hope to get a ceasefire without releasing the hostages. 이번 결의는 한국을 포함해 안보리의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안했고 미국은 하마스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결의안 전체를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일하게 기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결의안 통과를 승인한 거라고 비난하면서 오늘로 예정했던 정부 대표단의 미국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한다는 표현이라 이번 결의의 강제력은 반쪽짜리입니다.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지 이제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플로리다 주가 내년부터 미성년자의 SNS 가입을 금지합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 HB 3에 서명한 뒤 SNS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with things like social media and all this, you can have a kid in the house, safe seemingly, and then you have predators that can get right in there into your own home. You could be doing everything right, but they know how to get and manipulate these different platforms. 플로리다주의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는 SNS 계정을 보유할 수 없고 14세에서 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주 등 일부 지역에서 플로리다주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와 아칸소주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시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 통역사의 도박 스캔들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타니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과 절도 파문에 대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まずはじめに、僕自身は、何かにかけたりとか、誰かに代わって、そのスポーツイベントにかけたりとか、それをまた頼んだり、っていうことはないですし、僕の口座からブックメーカーに対して、誰かに送金を依頼したことももちろん全く、本当に数日前まで、彼が、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たっていうのも、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結論から言うと、彼が僕の口座からお金を盗んで、なおかつみんな僕の周りもそうですね、みんなに嘘をついていたっていうのが結論から言う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앞서 연방당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오타니의 이름으로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타니는 해당 돈이 자신이 직접 송금한 게 아닌 통역사 이페이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훔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이 열리던 21일 이페이를 해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중국 국적의 범죄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킹 활동에 연루된 중국 국적의 남성 7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10,00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중국 기업이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미국과 해외의 수백만 명을 타깃으로 악성 이메일만 10,000여 건 이상을 보냈고 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마치 유명 언론 매체나 언론인인 것처럼 속여 추적 링크를 숨긴 뒤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업무용 계정이나 개인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이 유출되거나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용의자들은 지난 14년 동안 저지른 해킹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납치를 당할 뻔한 긴박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1월 23일 아침 9시쯤 퀸즈의 한 아파트에서 18살 여성이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여성이 집 앞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한 남성이 해당 여성을 힘으로 낚아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여성의 어머니와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납치범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most horrific scream you can think of. It just a stomp and a scream. I run out and I see her being dragged by this man down the 4th floor. From the 4th to the 1st floor, we were just tumbling, fighting. Touching, pushing each other, and I put my foot in front and threw him on the floor and landed on top of him. So I could restrain him until the cops came. 경찰은 납치 미수 사건의 용의자인 25살 조지 베실리우를 체포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것으로 확인돼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냥을 하던 형제가 퓨마의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오후 1시 13분쯤 조지타운에서 퓨마의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퓨마의 공격을 당해 얼굴에 외상을 입은 18살 남성 와이어트 제이 찰스 브룩스를 발견했고 이어 또 다른 남성 시신 옆에 웅크리고 있는 퓨마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발사해 퓨마를 쫓은 뒤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숨진 남성은 퓨마의 공격을 당한 찰스 브룩스의 형인 21살 로버트 클로드 브룩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From myself and the sheriff's office, from the sheriff himself all the way down, just we're extending our condolences to the family of this tragic event. The cougars are all over. Where I live 4 miles up country, we hear them all the time in the summer, screaming at night.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4년 이후 공식적으로 3차례 퓨마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으며
2023년에는 하프문베이 근처에서 5살 소년이 퓨마의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형제를 공격한 퓨마를 발견한 뒤 안락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인 박세리 감독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LPGA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상금 $200만 걸고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특히 세리 키즈인 선수들도 출전했는데요. 우승을 기대했던 신지혜 선수는 공동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 전설 박세리 감독이 한국 선수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건 LPGA 투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상금 $200만 걸고 나흘간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일명 세리키즈 한국 선수들도 여러 참석해 경기를 빛냈습니다. 오늘 저희 선수들 보러 선수들 응원하러 왔고요. 신지혜 씨 응원합니다. 화이팅! 딸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같이 좀 보면서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돼서 해서 왔습니다. 특히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신지혜 선수는 셋째 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몰아치며 공동 선두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휘몰아치는 강한 바람이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막판에 퍼트가 따라주지 않아 아쉽게 우승을 놓쳤는데 우승을 거머쥔 넬리 코다 선수와는 단 2타 차이였습니다. 네, 일단 어제 너무 좋은 플레이 했어가지고 그런 좋았던 플레이에 대한 감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초반에 좀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 바람 때문에 너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드리더라고요. 넬리 코다 선수는 라이언 오툴 선수와 9언더파 275타로 동률을 이뤘지만 연장전에서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세리키즈 중 한 명이었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Yeah, this was the first time I got to actually speak with her and interact with her. And growing up, she inspired so many around, and me being one of them. And she's one of the greatest to ever play the game. And to get to meet her and talk to her and win her event is an amazing feeling. 이번 LPGA 투어의 호스트로 처음 나선 박세리 감독은 은퇴 후에도 여자 골프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내 이름을 건 대회를 하면 얼마나 참 좋을 거라는 꿈은 항상 꾸긴 했었죠.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글쎄요 제가 좀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근데 너무 뿌듯하죠. 후배들 때문에 저도 이런 대회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LA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많은 교민분들,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받은 만큼 사랑 돌려드리려고 이제 제 예인상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번 대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인 선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보기 좋았었던 것 같아요. 신인 선수들한테 앞으로 이제 LPGA를 큰 무대로 꿈을 꾸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선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골프를 더 위상을 높게 역사면 역사일 수 있는데 쭉 선수들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이번 대회에서 신지은 선수는 공동 10위를 기록하며 한국 선수 2명이 탑10에 진입했고 김효주와 이미양 선수는 공동 1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디지털월드 애퀴지션은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와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TMTG는 기업 공개, 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우회 상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상장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분 가치는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자산은 $64억 달러에 달해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건의 민사 형사 소송과 관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공탁금을 내기 위해 상장 후 주식을 대량 매각해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여아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45분쯤 휴스턴 더블트리 호텔에서 8살의 알리아 자이코가 수영을 하던 도중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영장 어디에서도 알리아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수영장 내부에 물을 다 빼내고 13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영장 벽의 한 배수관 내부에 끼어 숨진 자이코를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자이코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정했고 당시 배수관의 오작동으로 자이코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휴스턴 보건국이 발표한 수영장 검사 결과 여러 위반 사항들이 보고됐고 수영장 벽에 32인치의 배수구와 문 등에 대한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호텔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영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영장 배수구 문제로 어린이 익사 사고는 지난 2006년 미네소타 골프클럽에서도 발생했으며 2007년에도 코네티컷의 부동산 재벌의 6살 자녀도 역시 수영장 배수관에서 사망했습니다.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 치필레가 무항생제 닭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1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치필레는 성명을 통해 올 봄부터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인간의학에 중요한 항생제만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환하고 특정 항생제를 사용한 닭은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치필레는 지난 2014년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인 NA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치필레는 현재 엄격한 항생제 기준을 충족한 닭고기 공급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간 치료용 항생제가 아닌 가축 등을 위한 동물용 항생제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최대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를 비롯해 베이커리 체인 파네라 브레드 등 미 대형 업체들도 과거 무항생제 고기 공급을 약속했지만 최근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닭고기나 돼지고기, 칠면조 등에 대한 특정 항생제를 재허용하는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연장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지목했습니다. 연방은 크렘린궁의 선전전이라며 IS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안보 협력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재차 지목했습니다. Это злодеяние может быть лишь звеном в целой серии попыток тех, кто с 2014 года воюет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руками неонацистск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현지 시간 25일 공연장 테러 대책 회의를 주재하던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 IS의 범행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Мы знаем, чьими руками было совершено это злодеяние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ее народа. Нас интересует, кто заказчик. 미 백악관은 공격은 IS의 책임이며 우크라이나와는 어떤 연결도 없다. 크렘린궁의 선전전이라며 IS 테러 대응을 위한 미러 간 안보 협력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S가 자국에서도 수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미국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테러의 충격에 휩싸인 러시아에는 허위 신고와 대피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하루 동안 모스크바 북동부 고로드 쇼핑센터 등 쇼핑센터 3곳과 국립의료 수술센터의 상담진단센터까지 폭발 장치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이 터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무장 보안 요원을 추가 배치했고 모스크바 내 쇼핑센터 500여 곳에 민간 무장 경비원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러 연루 용의자로 체포된 11명 가운데 타지키스탄인 피의자 4명 외에 러시아 법원은 3명을 추가로 구금했습니다. 붙잡힌 딜로바르와 아민촌 이슬로모프는 형제지간으로 러시아 국적, 이스로일 이슬로모프는 이들의 아버지로 이번 테러와 관련해 러시아 국적자가 구금된 것은 처음입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소식입니다.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노리는 서울 한강벨트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출생 공약 등 민생 정책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여당 지지율 하락세에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던 서울. 합계 출산율 0.55명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란 걸 강조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셋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모두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지원을 쉽게 받도록 정부 주거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부부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아기 탄력 근무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전 수석 논란이 불러온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날 카드로 민생, 정책 공약을 꺼내든 겁니다.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공약은 돈을 풀어 물가를 더 끌어올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노리는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도 잇따라 찾았습니다. 공동의 재개발 문제, 바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이혜훈이 해결할 겁니다. 한 위원장의 원톱 역할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밀의 임요한 선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유세에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의대 정원 갈등의 중재자로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점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경제 실패를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뒤집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는 창원과 김해, 양산까지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7석을 얻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옮기며 특히 낙동강 벨트 탈환을 노리는 만큼 정권 심판론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비질 것 같습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던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겨냥해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사머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고물가를 부추기는 매표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비난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며 경기 회복 효과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야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독자적으로 개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지금처럼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거나 납치 문제에 골몰하면 기시다 총리의 북일 회담 구상은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핵, 미사일 개발을 뜻하는 주권적 권리 행사 보장과 납치 문제 불원급은 지난달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입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시다 총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북일 관계가 일본의 결단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건데 우선 일본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정상회담은 중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党の諸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トップの会談が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私直轄のレベルでの北朝鮮に対するさまざまな働きかけを行ってきている。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상 외교에 대한 내용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강화된 한미일 대북 공조에 틈을 내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율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 역시 정상회담을 돌파구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커 실제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북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과 알파벳,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갑질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이뤄진 건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5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애플, 메타, 3개 기업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애플과 알파벳의 구글이 외부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걸 금지하는 관행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 등을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행위나 애플이 자체 운영 체제인 iOS의 기본 소프트웨어를 이용자가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디지털 시장법 의무 규정을 어기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빅테크들에 대한 EU 집행위 조사는 앞으로 1년간 이어질 계획입니다. 스페인 대표 건축물이죠.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성당 내 최고 높이인 172.5m의 중앙 첨탑을 포함해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구조물이 모두 갖춰졌다고 전했는데요. 성모 승천 예배당은 내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2026년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연간 50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과거 스페인 내전 등 전쟁과 재정 부족 등 순환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사가 2년 정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잉 최고 경영자인 데이브 켈훈 회장이 올해 연말 사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켈훈 회장이 연말 사임하게 되면 2019년 12월 임명된 지 약 5년 만이고요. 보잉 이사회 의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상용기 부문 CEO도 은퇴 예정입니다. 보잉 수뇌부의 대거 교체는 737 기종의 제조 결함과 잇따른 사고 때문인데요.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기 맥스9 여객기가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며 비상 착륙했고요. 지난 6일에는 같은 항공사 737-800 여객기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됐고 지난 8일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737 맥스8 기종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에 이어 이번엔 홍콩과 대만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직 3월인데도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은 건데요. 대만 기상당국은 어제 대만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고 밝혔고요. 남부 타이난 위징 지역 수온주는 오후 1시 30분 기준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홍콩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홍콩 수온주는 그제 31.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3월 기온으로는 1884년 관측 이래 140년 만에 최고 기록인데요.
홍콩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공중에선 형형색색의 가루가 휘날리는데요. 인도 콜카다에서 현지 시간 25일 시작된 세계축제 홀리 현장입니다.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색가루를 뿌리고 칠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힌두교 3대 축제로 꼽히는 이 축제는 힌두 달력으로 12월 마지막 보름달이 떠오르면 축제가 시작되고요. 인도인들은 홀리를 통해 겨울과 작별하고 새봄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님, 내 차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딜러십을 가기는 가는데 갈 때마다 큰 문제가 엎쳐오는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나는 미국말이 서툽니다. 미국말을 시원시원하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가 수리 기록에 정확하게 안 담아질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하시면은 그 과정도 도와줍니다. 그 과정이 뭐냐? 어포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수리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 들어가실 때는 곧바로 우리 사무실을 전화해 주시면은 우리 팀 멤버가 같이 차근차근히 그 수리 기록에 나와야 될 complaint, 문제성을 차근차근히 메커닉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수리 기록으로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변호사님, 나는 근데 불법체예요. 내가 다큐멘트가 없어요. 내가 다큐멘트가 없어도 이 레몬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나라에는 당연히 다큐멘트가 없다. 아무 다큐멘트가 없다 해도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어갖고 차를 샀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법, 이거는 레몬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도 똑같이 따라서 다큐멘트가 없다고 해도, 불법체라고 해도 미국 나라가 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변호사님, 나는 문제가 있었고 또박또박 갔고 또박또박 얘기를 했는데 맨날 갈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 거기에도 간단한 답변이 있습니다. unverified, 문제가 없다. 소비자가 얘기하는 문제를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얘기하는 문제가 우리도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 문제가 우리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unverified 된 수리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꾸만 가게 되면은 언제끔은 찾을 수가 있고 찾게 되면은 그 전에까지 간 마일리지를 우리가 뒤로 쌓을 수가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가가지고 기록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서울의 한 도로에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함께 보실까요? 지난 9일 이른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입니다. 교차로 신호는 초록색인데 직진차로 차 한 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려 보는데요. 운전자는 있는데 반응은 없고 의식이라도 잃었다면 큰일일 텐데요. 차 문을 열자 운전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데요. 네, 이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음주운전자고요.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그대로 골아떨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게다가 이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 신분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고 안 내고 잠에 취해 빨리 잡힌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작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바짝 붙으면 급정거하겠다. 추돌하면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버젓이 써놨는데요.
한 누리꾼이 흔하지 않는 문구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게시물이 2년 만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천안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인데요. 당시 횡단보도를 서둘러 건너던 고등학생이 시속 130km로 달리던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경찰은 30대 운전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몰았던 바로 그 차가 앞서 언급한 차량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누리꾼들은 같은 색깔, 같은 차종인데다가 2차로는 추월 차선, 방지턱 거부기 같은 문구가 똑같다는 데 주목했는데요. 일각에선 차주가 바뀌었을 수 있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지만 누리꾼들 대부분은 만약 같은 차주라면 안 좋은 운전 습관이 결국 멀쩡한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층문만 흘러야 할 시험 보는 교실에 형형색색 다양한 모자를 눌러쓴 학생들이 가득한 모습이 누리꾼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학생들 왜 이런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걸까요? 필리핀의 한 대학 교실입니다. 학생들 저마다 머리에 쓴 모자가 눈길을 끌죠. 노란색 새 부리 모양부터 인기 게임 캐릭터를 본 듯 모자는 물론 아니 이건 전기톱 아닌가요? 시험이 아니라 독특하고 개성 있는 모자 뽐내기 대회 같은데요. 사실은 모두 커닝 방지를 위한 모자입니다. 몇 년 전 한 교수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모자나 헬멧을 쓰고 나오도록 했고요.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모자를 만들면서 재미있는 이 학교만의 시험 문화로 진화해온 겁니다. 누리꾼들은 부정행위도 막고 시험 치르는 학생들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죠. 발판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까마득한 계곡 바닥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탈리아 중부 셀라노에서 현지 시간 23일 개통된 탈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175m 공중에 강철 케이블을 이어 설치했고요. 총 길이 517m, 발판 사이 간격은 30cm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다리 건널 때 안전장치인 하네스를 착용해 추락 위험은 없다는데요. 다만 입장객 수는 한 번에 75명까지 제한하기로 했다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